1월 17일 오늘 주요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둔촌주공 계약률을 발표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계약률을 발표하지 않았죠. 사실 계약률을 깜깜이에요. 그 조합 측에서는 5984 면적의 이제 세대는 70% 계약률을 넘겼다고 발표했는데 전용 59와 전용 84. 그런데 그 이하 3949짜리는 계약이 저조했다 이렇게만 발표했어요. 사실상 계약률을 발표하지 않았죠. 3월달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또 그때 가서 또 계약이 저조하면은 발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둔촌주공이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가 전용 84가 15억대에 거래되는데 둔촌주공은 분양을 받을 경우에 14억이 넘는 상태고, 또 이게 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다가 차질이 생길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너무 많은 혜택을 줬어요. 원래 여기가 연 12% 고금리로 이제 7,231억 원을 조달했는데 허그 보증을 하면서 7.6, 7.7짜리로 앞으로 2년간 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그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계약금을 냈지만 중도금을 납입하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지금 소형평수 아파트는 아마 준공 때까지도 계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박수홍 김다혜 부부, 이분이 김다혜 씨죠. 이 김다혜 씨가 예전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중독이었나 봐요. 그래서 18kg까지 살이 쪄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까지 나왔던 적이 있다고 하네요. 김다혜 부부가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여성분이 참 복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근데 방송 출연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분도 예전에 방송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박수홍 씨야 뭐 돈이 많으니까 둘이 잘 어려움 없이 살아갈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한우가 굉장히 많이 남아도나 봐요. 지금 고기값이 산지에서는 매우 싼데 제가 최근에 정육점 갔을 때 가장 비쌀 때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 가격이 내리긴 했어요. 소고기 값이. 근데 체감은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할인한다고 하는데 등심이 100g에 8,980원이면 뭐 싸다고 안 느껴지거든요, 저는. 지금 사육하고 있는 한우가 354만 마리랍니다. 지금 좀 많은 상태예요. 이럴 때 차라리 좀 가격을 낮추는 걸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좀 유통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한우 쌀 때 좀 사람들도 많이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싸면은 또 사람들이 안 키우면은 또 다 저절로 올라가는 거니까 가격이. 이렇게 놔두면 좋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쌀값이랑 한우값 이런 거를 일정 가격 이하로 안 떨어지게 가격 방어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한우가 좀 싸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서 좀 산지에서도 한우를 좀 싸게 키우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돼가지고 수입 쇠고기랑 좀 경쟁을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뉴스 중에 하나가 신기한 뉴스인데, 대구 주유소에서 세차장 나오던 차가 SM 같은데
담벼락을 그냥 돌진을 해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 담벼락으로 돌진하면서 식당의 LPG 저장 용기가 파손돼 불이 났습니다. 식당 외벽 일부를 태우고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불이 난 거죠. 이게 1시간 30분이나 탔으면은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하나는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그 이게 뭐랄까 그 차 안에서 뭐 유튜브를 보거나 핸드폰을 조작하면서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랄까요 좀 브레이크와 엑셀을 차고 하면서 이렇게 사고 날 수도 있죠.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 출동 소리에 깜짝, 도박장서 뛰어내린 여자 사망, 건물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근데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그게 좀 어떻게 떨어졌길래 사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머리부터 떨어지지 않았을까. 도박 단속하는 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여자가 그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나 봐요. 그냥 차라리 어차피 잡힐 거 도망간다고 안 잡히는 게 아닌데 그냥 그 순순히 잡혔으면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 사고, 음주 뺑소니한 공무원이 가해자. 음주 운전을 하고 이 여자 공무원이 처음에 이 K3 승용차를 몰다가 소나타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차라리 음주했어도 징계를 받긴 하지만,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징계를 받지만 합의를 보고 또 징계를 받고 좀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할 수는 있을 텐데, 집행유예 이하가 아닌 벌금형을 받으면은. 근데 이 여성분이 좀 놀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마티즈 차량을 받았는데, 마티즈 차량을 받았을 때 상대방 30대 그 타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공무원이 현직 교도관이라고 하네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 냈는데, 와, 이거는 좀 잘해서 차라리 도망을 가지 말고 차라리 조치를 잘 취했으면은 처벌은 받지만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게 너무 그 돌아가신 분도 안타깝고 이 사망 사고 낸 사람도 수십억의 손실을 본 거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증보험도 고갈 위기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 지금 이게 보증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너무 많은 보증사고가 나고 있어요. 지금 2018년도에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게 372건이었는데 지난해 5,443건. 근데 그 올해는 그 너무 많아요. 이 사고가 지금 제가 볼 땐 올해는 이거 그 지난해 5,443건인데 올해는 10,000건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중엔 허그에서 이거 그 전세 보증 보험료도 올리겠고 아마 좀 깐깐하게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허그 재정 자체가 좀 위태로운 게 아닌가. 나중에 허그에서도 못 올려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전세금이 너무 크면 보증보험 가입보다는 차라리 그냥 반전세로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줄 거는 15분 도시란 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15분 도시를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15분 도시를 도입을 하려고 해요. 15분 도시란 무엇이냐면요. 카를로스 모레노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부산과 제주도에 15분 도시를 추진 중에 있어요. 서울은 10분 도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몇 년 안에 부산에 500개의 15분 도시를 만들 계획이랍니다. 15분 도시는 어 뭐랄까요? 이 도시를 안에 15분 안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15분 도시 밖으로 나갈 때는 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 그러니까 이게 그 거주 이전의 자유나 통행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을 받는 거고, 근데 이것을 왜 하냐면요. 그 안에 차도 못 다니게끔 이제 바뀔 거예요. 다 자전거로 이동해라. 그 안에서 이동할 때. 이걸 하는 이유가 탄소를 배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이거 제가 볼 때는 15분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시려면은 여기 미국 인사이드 님의 15분 도시 정책이란 이거 영국 옥스퍼드시의 15분 도시 정책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분 도시가 되게 되면 모두가 감시를 받고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통제받는다는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백신 패스나 이제 어딜 출입할 때마다 백신 패스 이거 핸드폰 삐삐 소리 나게끔 찍어야 되고 이름을 적어야 되고 이렇듯이 15분 도시 밖으로 나갈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15분 도시 안에서는 모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걸 계속 시행하는 거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 이런 데서 소수의 엄청난 권력자들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상대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통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자신들이. 그래서 일단 언론은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통제하기는 쉬운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환율 상태는 이렇게 1,400원대, 1,440원 정도로 고점을 찍고 지금 200원 정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200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율은 이런 식으로 이게 낮아지는 흐름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거보다는 차라리 굉장히 큰 파동이라서 큰 파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파동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 2028년 너무 잘못 그렸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그렸어요. 이거를 지우개로 좀 지울게요. 이게 이거 올해 안에 다시 끝날 거라고 봅니다. 올해 안에나 내년 정도면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반도체 시세는 계속해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당분간은 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질 거고 또한 미국이 본원 통화를 축소하고 있는 QT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미국보다 낮은 상태로 우리나라가 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또 이제 은행들의 부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봐요. 뭐 이제 미국도 상태가 나쁘진 하지만 우리가 더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저는 2023년 후반기나 2024년 초반에 환율은 정점을 찍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를 찾는다면은 이때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큰 사이클 가는 도중에 한번 눌렸던 자리 여기와 지금 현재 여기가 비슷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이렇게 한번 눌렸던 거지요. 여기 보시면은 890원 정도에서 1070원까지 한 200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눌렸던 것처럼 여기도 1077원에서 1440, 한 370원 올랐다가 이제 상승분의 한 60% 반납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RP 보겠습니다. XRP는 현재 사이클이 지금 현재 보이는 과정이
이쯤이거나 이쯤이거나 아니면은 이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만들고 여기서 좀 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막 올라가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지 않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급하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급하게 XRP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더 눌림이 오게 되면은 저는 좀 더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그동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상당히 잘 눌리면서 관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유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또한 매수세가 다 실종된 상태라서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풋옵션에 배팅한 개인들 혹은 인버스, 곧버스에 배팅한 개인들을 죽이는 장세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세가 죽이고 나서 끝나면은 급격한 하락이 나올 거라 예상되고 이렇게 깊은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지난 40년간의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라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WTI를 보겠습니다. WTI는 이게 엘리어트 파동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A, B, C 파동이 지금 나왔고 지금이 1파, 2파, 3파동이 진행 중입니다. 3파동. 저는 이게 3회 3파가 끝났고 3회 4파, 3회 5파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3회 1파, 근데 3회 1파는 그렇고 3회 3파, 3파동이 어쨌든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4파동 나오고 5파동이 나오겠죠. 이렇게 유가는 계속 오르는 과정에서 코스피는 엄청난 하락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무역 적자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 보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 눈여겨볼 것은 지금 현재 64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오르면 70을 향해서 갈 거예요. 근데 이 푸콜 레이시오를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여기 꼭지에 찍었을 때가 미 증시가 단기 바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단기 바닥에서 증시가 계속 올라오니까 푸드에 배팅했던 사람들이 이제 손실을 보고 처리를 했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0.85, 0.9까지는 0.9 밑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근데 0.8도 잘하면 깰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급하게 깨질 것 같진 않은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숏 배팅 했던 사람들한테 손실을 주면서 숏 커버, 숏 스퀴즈 이런 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알아볼 것들은 여기까지 알아봤고 이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 이 센티멘탈하는 지수인데 이게 잘하면은 이 8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가야지만 증시를 하락시키면서 개인들한테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현재 미선물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미선물은 현재 약보합 상태인데 그리고 중요한 유가가 81달러 다시 넘어섰네요. 천연가스 올라오고 있고 이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WTI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 현재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21일이 되면은 21일이 되면은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지금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에 할 때는 최근 한 10년 사이에 가장 큰 월별 무역 적자가 나올 것 같아요. 가장 큰 무역 적자가 나오면서 다시 달러가 쇼티지가 나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